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 대통령 제발 야당과 협치를 좀 하세요. 라고 해서 대통령이 협치? 그러면은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날게요. 라고 해서 지금 지금 실무 회담이 지금 오늘이 이제 2차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1차를 했었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꾸러를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네? 이래가지고 뭐 사과하라 그러고. 네. 왜 그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 자리에서 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됩니까? 네. 그것도 총선 패배에 대해서. 총선 패배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각종 법들을 지금 특검을 하자라는 요구를 내세우면서 또 25만 원 전 국민 지원안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재명 대표와 같이 앉은 자리에서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하는 효과를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회담을 앞두고 네. 이제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진성준 의원이 네. 뭐라고 했냐면은 민생을 살리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이번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바꾸려면 국민들이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네. 뭐 검찰 남용 시정, 언론 탄압 시정 등 네.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네. 거부권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올려놓고 잘못했지라고 얘기해라. 그렇죠. 를 회담의 안건과 의제로 올리자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주장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만나서 잘못했다고 해. 사과해. 아니 총선 졌는데 뭐 왜 사과를 합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총선을 지면 상대당에게 사과할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사과는 국민을 향해서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반대당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발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뭐냐면은 발상이에요. 조폭들, 네. 깡패들 네. 이긴 다음에 그냥 꾸러? 뭐 이런 거요? 꾸러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하는 말이 요즘은 깡패들도 그런 말 한다면서요. Winner takes it all. 근데 이게 총선이 네. 그런 갬블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자 253개 지역구에서의 그 각 민심이 드러난 거고 네, 그 결과 175대 108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고 여전히 야당이 다수당인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야 영수가 만나는 건데 그 자리에서 무슨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고 이제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본말이 전도됐다.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본말이 전도된 그래서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당내에서는 여러 사람들, 자 이게 진성준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추미애, 지금 국회의장에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하남갑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채명 맞습니다. 이채명 당주 그런 말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거를 안건으로 삼아야 된다. 아까 말한 데서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거, 그래서 이채양명주, 이태원, 최상병,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명품백, 그다음에 주식 투자, 도이치 주가 조작, 이렇게 이채양명주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채양명주를 안건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다 안 하고 25만 원,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생활지원금 내주는 그거를 안건으로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채양명주 이거는 이들이 이 중에서 사실 팩트를 정말로 탐구를 해봐야 되는 안건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본다면 지난 2년 동안 이태원, 최상병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특검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심지어 양평은 이 민주당이 일종의 괴담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늘어놓는 바람에 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냥. 그렇죠. 라고 해서 지금 양평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를 반성하기는 반대로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서 양평 주민들에게 경기 주민들에게 혹은 그 고속도 그 도로를 네. 이용할 뻔했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그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사과가 이슈로 있습니까? 삼으려고 그냥 그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이제 핵심 과제는 아무래도 25만 원 이 현금 지원 이 부분일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25만 원은 너무 과하니까 뭐 좀 금액을 깎아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25만 원이 됐건 2만 5천 원이 됐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현금 살포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제해야 되는 보수당 입장에서 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대통령도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야당 대표랑 만나니까 그래 너 25만 원 나 영원 그래 그럼 중간에 12만 5천 원에서 만나. 이렇게 하는 게 협치입니까? 저는 이건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저거를 이러한 곤궁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25만 원 민생지원금 저런 지원금 이른바 퍼주기 저거는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그냥 기본소득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서 그냥 본인이 그 저거로 가려고 하는데 왜 뜻있는 뭐 보수 뭐 엘리트들이나 그다음에 아는 경제 전문가들은 저것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위험성 저런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정말로 난미식으로 갈 거냐 우리나라가 그냥 단순히 25만 원 1인당 25만 원 그냥 다 나눠주면요 4인 가족은 1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100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뭐 하겠습니까? 소고기 사 먹습니다. 소고기 사 먹고 나면 없어져요.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 100만 원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저걸 이제 제대로 생산적인 데 투자해야 된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100만 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줘서 써버리게 하지 않고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리를 하나 짓는데 거기 와서 참여해서 일을 하면은 100만 원을 임금으로 준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100만 원이 똑같이 나가지만 동시에 다리가 하나 놓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의 자본을 부가가치를 키워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경제활동은 결국 부가가치를 만들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생산 단계 갈 때마다 새롭게 가치를 늘려가야 되는데 저거는 단순히 20원 나눠주는 거 말고는 전 사회적 가치가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경제 원론인데. 이게 민노총도 민노총도 반대하는 거죠. 정말 경제의 그러니까 후에 몰려올 진짜 그런 여러 가지 그 효과를 생각하지 않은 후에 발생할 효과를 발생하지 않은 정말 단견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것도 또 그 이번에 두 번째 비례대표가 된 용혜인 씨 기본소득당 출신이죠. 민주당에서 이제 비례를 받았죠. 이 사람이 뭐냐면 급한데 무슨 소리야 그냥 돈 풀어서 쓰면 되지라고 거의 어린애 투정 부리듯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민주노동당의 그거 논평을 읽어야 될 줄 모르겠는데 민노총까지도 비판하는 25만 원입니다. 그거를 지금 민주당의 의원이 비례가 또 덥석 받아갖고 아니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를 왜 안 나눠주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노총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 보다 본질적인 대책, 노동자 서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내야 될 법인세가요. 우리나라 제로입니다. 작년 반도체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삼성전자가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세수 부족이 심각하게 지금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재정난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자꾸 퍼주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세수는 부족하고 계속 줄여야 되는데
재정난이 오죠. 재정난이 오게 되잖아요. 예. 그럼 재정난이 오게 되면은 결국에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권 교체를 노릴 때. 아니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경제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 중에서도 어떤 경제가 문제였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뭐냐 하면 정말 인플레이션이 10%가 되면 나는 똑같이 10,000원을 벌어도 제 소득이 10%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예. 똑같이 앉아서 내 재산이 줄어드는 거, 내가 버는 임금이 줄어드는 거, 내가 했던 투자 금액의 과실이 줄어드는 거. 이게 인플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무섭고 인플레 잡아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까지만 전해드리고